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3장, 오늘 수업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있어서는 교육의 철학적인 기초입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에 대해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3장에서는 페이퍼를 내가 생각하기에 교육 철학은 이것이다 라는 거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 철학은 다 모든 분들이 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 교육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또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두 가지, 3장에 있어서 두 챕터를 가지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철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려운 말장난, 또 골치 아픈 논쟁, 때로는 알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수수께끼를 떠올리면서 겁을 먹거나 회피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철학을 아주 넓게 보면 그것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삶에 대해서, 또 세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철학이 생각하는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이듯이 교육 철학 역시 인간으로 태어나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에게 특권이자 의무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계속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하고, 또한 의사, 교사, 교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저자, 작가,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속에서도 철학에 대해서 깊이 학문을 파고들면서 철학자로 입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서양에서는 짚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 철학을 생각하는 것, 그거는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철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함으로써 나의 교육관에 대해서 다시금 수정하도록 하고, 나태해진 부분, 또한 교만해진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반복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너무 반복화가 되어버렸거나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 철학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보고요. 2절에서는 현대 사학자들이 교육 철학을 어떻게 탐구해 왔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구체적인 몇 가지 문제를 놓고 자신의 교육 철학을 되돌아보는 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 철학이란 말의 어원의 정의를 보시면요.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라는 이 단어와요.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 이 단어가 합쳐져서 필로소피가 된 거죠. 그래서 필로소피가 지혜와 사랑의 뜻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곧 지혜를 가리킨다 기보다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철학에 대해서 깊이 의미를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교육 철학, 규범적, 분석적, 실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교육 철학은 관념론적 교육 철학입니다. 그리고 실제론적인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인지해온 관념에 대한 교육 철학을 쭉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요. 실제론적으로 해서 내가 실제로 적용하고, 또 실제로 눈으로 본 비저블한 그런 교육 철학을 갖고 이런 교육 철학에 적용하는 게 철학적 교육 철학이고요. 규범적인 거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관된 신념과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규범적이고요. 또 분석적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의 의미를 분석해서 그 논리적 가정과 함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 교육 철학에 있어서는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제 삶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또 교사, 학생이 수업하는 실제에 더 주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 철학의 기능으로 4가지를 좀 봐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사변이 있습니다. 사변, 분석, 평가, 통합이 있는데, 사변은 그야말로 생각사,
그리고 분별할 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는 지적 성찰과 사고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분석은 그야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것 자체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험 안에서 현실을 떠받치고 또 반영하고 있는 언어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겠죠. 그 논리가 그러하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것이 바람직한지 또 가치가 있는지 그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고요. 또 그 관점들을 조화, 절충, 일관성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통합적으로 이 교육 철학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철학의 기능까지 나오게끔 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더 추가로 규범적인 교육 철학을 한번 봐보시면요. 이제 규범적인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의 목적과 또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관된 신념과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제가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다른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럼으로써 나올 수 있는 효과성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교육을 하는 교육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고 그냥 주어진 수업에 대해서 매번 반복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교사의 수업과 그 두 가지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좀 더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정리해보고 통합시켜보고 그렇게 해보는 교사가 좀 더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주려고 하는 바가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고 또 교육의 목적에 맞게끔 그 부합하게끔 효율적인 교육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규범적이라는 게 바로 교육 철학에 있어서 예비 교사에게 더 중요하게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범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밑에는 분석적인 교육 철학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의 의미를 분석해서 논리적 가정과 함의를 명확하게 하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규범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라는 게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거를 더 주장하면서 교육 사상 또 교육적인 주장 이런 부분들이 이 방향성에 맞게끔 찾으려고 하는 접근이죠. 그래서 약간 규범적과 분석적이라는 게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요. 규범적이라는 건 목적을 더 중요시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일관된 신념과 주장을 하는 거에 반해 분석적이라는 거는 교육을 분석 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언어들 또한 하나하나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배울 때에도 그 역사에 있어서 명칭 자체도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면 더 이해가 쉬운지 하나하나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또한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국가가 또 그게 개인을 존중해주고 라고 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민주주의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타당한 건가? 그 민주주의라는 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이 우리에게 합당하고 맞는 이치인 건가? 라고 깊이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과 그 논리에 대해서 또 나눠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적으로 단어까지도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라는 거죠. 네.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또 재밌는 토론을 많이 해요. 주로 이런 토론인데요. 지금까지 지구과학을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6년 이상을 배워온 상황이었는데도 이런 토론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바로 정말 지구는 둥글까? 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 학생들은 혹시 지구가 평평하지 않을까? 평평설이 맞지 않을까? 혹시 지구가 네모나다라는 설도 맞지 않을까? 정말 지구는 둥근가? 다른 원리, 과학적인 원리로 인해서 둥글게 보이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반대적인 논리로 이 지식을 바라보려고 하는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토론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그냥 무비판적으로 배워왔던 이 과학 자체가 좀 더 한편으로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또 펼쳐질 수 있겠네? 라는 또 다른 시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반전의 시각을 한번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해보는 게 좀 더 넓은 창의성과 넓은 눈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더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교육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등장한 실제적인 교육 철학 자체가 1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바로 교육 현실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적 접근 자체가 이제 비판적인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철학에 있어서 비판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다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부분들이 비판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교육을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학자가 이렇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말이 실제적으로 그에 타당할까라고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탐구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적인 교육 철학은 단어에 대해서 그 함의, 그 가정을 논의하는 거를 깊게 파고든다면 실제적인 접근인 교육 철학은 교육 이론, 교육의 실제, 또 어떤 학자의 또 중요한 가설들, 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보는 거죠. 또는 선생님의 말, 책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말고요. 이론 말고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탐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좀 상위 클래스의 친구들이 다니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수업 자체가 계속 토론식이죠. 그래서 워크맨 여러분들이 만약 보신다면 그 수업 자체 안에서 주입식 교육으로서 학생들이 그냥 듣는 수업 자체가 아니라 미리 학생들이 예습해오고 미리 공부를 학습을 해온 상태로 수업을 들어와서 교수자에게 교수님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오히려 반박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교육 철학이 이뤄진다라는 거, 그러면은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날 교육 철학의 흐름을 봐보시면요. 20세기 전반의 교육 철학 사조와 또 20세기 후반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바로 20세기 전반의 교육 철학의 사조는 진보주의를 먼저 봐보실게요. 그래서 진보주의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 교육 비판을 하면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인 존 듀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은 경험의 의미를 증가시키고 이어지는 경험의 방향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경험의 개조, 또 경험의 재구성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의 목적으로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걸 좀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그냥 고정된 교육 목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듀이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고정된 교육과정이 정말 너무나 강하게 인식이 틀에 박혀 있죠. 즉 수능이죠. 또한 대학 진학, 수능과 수시 이 두 가지. 즉 우리는 대학의 진학이라는 교육의 목적밖에 현실이 치닫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주인은 그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성장이고 교육 목적은 정말 사람마다, 학생들마다 자신이 원하고 있는 꿈의 방향성에 따라 목표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험을 증가시키면서 자신의 목표에 따른 목표에 맞는 그 경험들을 더 실제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더 재구성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진보주의의 기본 원리는 첫째가 교육은 생활의 준비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다. 둘째는 학습은 아동의 흥미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방법은 교과 내용의 주입보다는 문제 해결식 학습이어야 된다. 넷째, 교사의 역할은 지시보다는 조언을 해주는 일이다. 다섯째, 학교는 경쟁보다 협력을 장려해야 된다. 여섯째, 민주주의만이 참다운 인간 성장에 필요한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허용하고 촉진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은 생활의 준비가 아니라 그 생활 자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특히나 부모 교육이 너무나 필요한 곳이 바로 성교육이에요.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필수로 과목을 지정하고 많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성교육과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육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까요?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향상되고 성평등, 성불평등이 발생했을 시 이것은 성에 대한 불평등이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감각적인 시각 자체가 있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거든요. 근데 많이들 이번에 추석을 보내셨을 테지만 추석 때 여자와 남자의 상이 다르게 차려져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발동했을 거예요. 이거는 성차별이다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기저귀 가리대가 화장실에 있죠. 어디 화장실에 있죠? 바로 여자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왜 남자 화장실엔 기저귀 가리대가 없지? 왜 꼭 엄마들이 기저귀를 갈아야 되지? 라고요. 만약 이것도 생각하셨다면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성불평등에 대해서 시각적인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모교육 부분부터 성적인 유아의 성교육부터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많이 스카웃해서 교육을 진행 중이고, 그래서 부모들 자체도 학교에다가만 학생들을 맡기고 교육은 집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아니라 집에서도 생활 자체까지도 모든 것들이 안정적인 또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게 진보주의입니다. 다음으로 본질주의입니다. 본질주의는 인간의 문화 또 사회의 전통 중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를 조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가 강조되어 있겠죠. 그리고 기본 원리는 첫째, 학습은 힘든 수고 또 때로는 마음 내키지 않는 노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둘째, 교육은 교사는 주도권을 가질 만큼 중요한 존재고요. 셋째, 교육에서 교과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넷째, 교과를 배우는 학습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식이 가치를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로서 교과 내용을 잘 소화하고 또 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또 교과 배우는 학습에 있어서도
방식 자체가 전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본질주의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예전부터 이루어졌던 그 규범이나 그런 본질의 모습들이 쭉 이어져야 된다라는 약간 보수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본질주의입니다. 항존주의입니다. 항존주의는 시대와 사회가 다르더라도 교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성적 본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대나 사회가 다르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고 따라서 교육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둘째는요, 이성이 인간의 가장 주된 특징이므로 학생은 이성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그렇다면 교사의 임무는 영원 불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넷째, 교육은 생활의 답습이 아니라 삶의 예비이다. 삶이란 아동의 눈앞에 놓인 욕망 충족의 생활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 보고 이성적 존재로 살아가는 참다운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발표 중에 말씀하셨는데 교육이란 우리가 평생 배우고 또 계속 동반해야 되는 과정이다. 네, 그러셨는데 그래서 평생교육과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평생 교육은 생활의 답습이 아니라 삶의 예비이다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비슷한 과정이었고요. 또 다섯째, 학생은 세계의 영원불변한 특성을 통해서 이성을 개발하는 교과를 배워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학생들이 문학, 철학, 역사, 과학 교과를 익히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에게 전해 내려온 위대한 저작을 공부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밝히고 또 학생들에게 삶의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정도로 이성을 개발하게끔 삶의 지혜를 주고요. 또 그 아동의 눈, 학생의 눈에서 욕망이 충족이 될 수 있는 생활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기르는 부분들이 바로 교육이다 라고 말하는 게 항존주의죠. 그래서 항존주의는 이성의 본성, 이성의 눈을 더 강조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건주의입니다. 재건주의는 교육이 갖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 개혁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진보주의, 또 본질주의, 항존주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와 종합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원리는 첫째, 교육은 문화가 현대 세계의 흐름을 관통하는 사회적, 경제적 세력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사회 질서로 창조될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질서가 창조될 수 있게끔 다시 재건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재건주의죠. 둘째, 새로운 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적인 사회여야 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 역시 대중의 지지에 의한 민주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민주적인 정도로 그 자유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대신 새로운 사회 질서로 다시 재건될 수 있게끔 창조될 수 있게끔 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요. 셋째, 진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 사회 생활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하는 면이 없지 않는데 교육은 건전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자기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자체의 중요성이 과소평가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생활을 더 진보하고 재건하려면은 지금 현재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다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생활 양식을 바꿔 나가려고 하는 거는 그 새로운 사회 질서로 인해서 더 견고히 교육을 다져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셋째, 진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넷째, 교사는 자신의 견해도 제시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도록 돕고 그리하여 다수에 의해서 확신이 공유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목적이나 수단은 행동과학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있어서 더 발언권을 주고 또 학생들의 교육의 목적이나 또 수단 자체가 행동으로서 실천에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은 바로바로 새롭게 사회 질서를 바꿔갈 수 있을 정도로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재건주의죠. 자, 분석적인 교육 철학입니다. 분석적이며 체계적인 탐구 방법을 동원해서요. 개념 논리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지식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비판적인 교육 철학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 형성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나갈 방향은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교육 이론이나 현실이 담고 있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비판하여서 의식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유로운 의식을 학생들이 펼칠 수 있게끔 형성해주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학생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 또 왜곡하고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 그게 바로 비판적 교육 철학이겠죠. 구성주의입니다. 지식이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획득하는 일에서 학습자의 주체성, 또 능동성이 매우 강조되고요. 지식의 성격에 있어서 구조, 스키마, 통일성도 중요하다. 즉, 우리 지식을 구성하는 구성 체계를 이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통일적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적용시키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의 방안을 메타인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구성주의도 교육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